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러시아 혁명 시작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러시아 혁명은 쉽게 얘기하면 사회주의 국가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러시아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사회주의 혁명이. 그래서 일단 왜 러시아냐? 그 얘기가 이제 182쪽에 써져 있습니다. 19세기경 러시아는 서유럽과 달리 농업 중심의 경제와 전제 정치가 유지되었다. 산업 시설이 없죠. 전제 정치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의 지배자 차르, 그러니까 왕이죠. 이가 거의 독재처럼 마음대로 이제 정치를 했다는 거고, 이러한 가운데 너희의 전쟁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노동자들의 개혁을 요구하여 평화 시위를 벌였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없는 건 아닌데 있었는데 너희 전쟁으로 이제 그 러시아에서 그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얻은 게 없겠죠. 그렇죠? 세금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노동자들이 이제 개혁을 요구했어요. 이게 1905년인데 근데 정부에서는 요거를 그 반역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 노동자들 하는 사람 이제 시위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차르의 군대가 이제 그 다 이제 죽여요. 그거 이제 피해 1호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쳐지니까 그 민중들이 더 이제 벌떼처럼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억울한 거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차르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반대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혁할게. 뭐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별로 뜨끈미지근해야 된다고 할까요? 잘 안 해줍니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가 이제 제1차 세계대전에 이제 참가했어요. 그럼 이제 전 시간에 이제 그쵸? 삼국 동맹으로 참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러이 전쟁보다 전쟁 규모가 더 커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은 그 계속 쓰기만 하는 거잖아요. 무기라든지 또 사람의 생명도 그쵸? 다시 이게 뭔가 다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생산과 소비가 다 있어야 되는데 생산이라는 것은 그냥 무기를 만들고 바로 없애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돈을 번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상대편에서 어떤 나라에 전쟁을 해가지고 뭐 보물이라든지 아니면 배상금을 물게 해서 뭐 돈을 얻는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활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일반 그 민중들은 삶이 어렵겠죠. 그리고 남자들은 또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자들이 군대 가면 뭐 공장이나 농사라든지 그다 여자가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1917년에 3월 혁명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이 군주 정치를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그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그러니까 노동자도 불만이고 누구도 불만이다? 군인들도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소비에트라는 것을 결성해요. 소비에트. 이건 이제 러시아어고 회의라는 뜻입니다. 회의. 대표자 회의. 그래서 노동자 소비에트, 뭐 그다음에 군인 소비에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에트를 만들고 임시정부가 근데 임시정부도 개혁을 안 하고 전쟁을 계속하려고 그랬어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축구라든지 뭐 이기면 어때요? 우리가 뭐 한일전을 하는데 일본이 이겼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다 같이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할까요? 그거 이제 원했던 것 같아요. 이 임시정부 사람들도. 근데 계속 지는 겁니다. 계속 지다 보니까 전쟁을 계속 반대하였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레닌이라는 사람이에요. 레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시정부도 없애버리고 사회주의 국가를 세웁니다.
그게 이제 11월 혁명이에요. 11월 혁명. 그래서 레닌이 이끄는 볼세비키라는 당이 있어요. 볼세비키는 많다. 이런 의미입니다. 볼세비키. 그래서 똥 2에 보면 다수파이죠. 다수파다. 혁명적 투쟁 방식을 주장했다. 그래서 이 혁명적이어서 이 사람이 이제 약간 폭력을 수반했어더라도 목적을 이루어야겠다. 약간 그런 주의예요. 이 볼세비키는. 그래서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고 소비에트 정부를 세웠다. 이게 11월 혁명이다. 그래서 이 러시아 혁명은 이 11월 혁명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는 여러분 뭐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은 사회의 그 어떤 평등 이런 걸 중시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이제 그렇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생산 수단도 다 똑같이 갖고. 근데 현실에서는 그거를 국가가 갖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이론과 현실이 거기에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는. 어쨌든 그래서 이 러시아는 나라 이름도 이제 소련으로 이제 돼요. 소련. 밑에 보시면 소비에트 정부를 세운 레닌은 이제 전쟁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레닌이. 그쵸? 그래서 독일과 강화조약을 맺는다. 강화조약이라는 것은 하해하는 거예요. 하해.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 안 하겠다. 독일하고 이제 서로 적군이었는데 우리 전쟁 안 할게. 그래서 전쟁 중단합니다. 그리고 정당은 이제 공산당. 그렇죠? 사회주의 국가니까 공산당이 이제 독재를 시작하고 모두 다 똑같이 평등인데 그 기준은 국가가 이제 갖는 거죠. 그렇죠? 국가가 이제 주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와 산업을 국유화한다. 국유화는 국가 국이고 유는 가지는 거, 가질 유. 그러니까 소유할 때 유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국가 소유라는 뜻이에요. 토지와 산업, 뭐 삼성, 현대 이런 거 다 국가가 소유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이제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했다. 현재 북한이 지금 이루고 있죠. 그렇죠? 사회주의 개혁. 그러나 경제난이 심해지자 자본주의 유세를 도입한 신경제 정책을 실시했다. 일명 네프라는 신경제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소련은 공장도 별로 없고 어디에 비해서요? 영국과 프랑스 등의 서유럽에 비해서 경제가 약해요. 주로 농사를 짓는단 말이죠. 그런 나라가 지금 사회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뭐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나눠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많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경제 규모가 좀 많으면 국민들이 그래도 그 자신들이 받을 파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경제적인 혜택이. 근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다 같이 그 거지가 되겠잖아요. 거지가 되어야 된다면 약간 좀 가격한데 아무튼 못 사는 건 좀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 요소를 좀 가져오자. 자본주의. 그래서 뭐 경쟁도 시키고 사유화도 준다는 얘기겠죠. 개인이 갖는 거 사유화잖아요. 그러니까 국유화됐던 것 중에서 말고 사유화, 개인 경영, 민영화라고 하죠. 민영화. 이런 것을 허용해 주는 것이 바로 신경제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N이 이제 뉴겠죠, 뉴. 그렇죠? 이가 에코노미 같고 경제, 신경제 정책, 폴리시 이렇게 줄여서 NEP, 신경제 정책 이걸 실시합니다. 이걸 실시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돈 이제 부자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 기업을 갖고 그러면 부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다 숙청합니다. 이거 없애요, 또 나중에 이 소련이. 그리고 1922년에 이 소비에트 정부를 묶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그래서 이걸 줄여서 소련이라고 합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산국 연방.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도 사실 소련에 포함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라든지 뭐 벨라루시아라든지 한 열 몇 개 나라가 합친 게 소련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토가 크겠죠, 아무래도. 그다음에 레닌이 죽으면서 그 후계자가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스탈린 이 사람이 이제 후계자가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스탈린이 무슨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아이언맨 같은 뜻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이언맨. 그러니까 철로 만들어진 사람. 그러니까 아주 냉철한 사람이죠. 냉철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국민을 엄청 많이 죽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독재에 약간 좀 거부하거나 이런 사람은 많이 숙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숙청이라는 게 여러분 그 제거하는 게 숙청이에요. 사람이 제거하는 거.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공산당 독재 체제. 그래서 사회주의는 다 같이 평등한 건데 평등하지 않죠 절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다음에 여기 똥사에 보면 신경제정책에 대해서 잘 나왔네요. 신경제정책으로 농민은 일정한 양의 곡물을 세금으로 내면 나머지는 팔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전에는 못 팔았잖아요. 다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파니까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한 거예요. 이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요소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요소. 또 중소기업이 개인에게 판매되었다. 그러니까 이거 민영화한 거죠, 지금. 대기업은 국가 소유지만 생산가격, 임금 등 시장 원리에 따라 운영되었다. 그러니까 월급도 능력에 따라서 준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개인이. 이게 신경제 정책입니다. 네프라고 하는데 이때 경제가 많이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이거 왜 했냐면 사람들이 다 똑같이 못 사니까 그러면 누구를 욕하겠어요? 누구를 원망해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레닌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게 신경제 정책이고 이건 스탈린이 이제 이거 없애고 경제개발 5개년으로 이제 바꿉니다. 밑에 보시면 레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사회주의를 실제로 만든 그 혁명가라고 해요. 혁명가. 러시아 혁명가이자 정치가인 레닌은 노동자와 농민이 억압받는 러시아와 같은 국가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다고 보았다. 즉 레닌 말고는 아무도 이렇게 잘 보지 않았다. 예,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마르크스가 사회주의 지금 이런 가학적 사회주의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근데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국가, 즉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다음에 온다고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나라, 프랑스 이런 나라에서 사회주의자, 자본주의 국가가 발전하면 왜 부자는 굉장히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되게 가난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런 양극화가 심해지면 밑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가 잘못됐음을 이제 깨닫고, 그쵸? 그 국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진 게 사회주의 국가다. 이게 마르크스 그 역사 이론 단계예요, 이제 여러분. 근데 레닌은 안 그래. 우리 러시아가 바로 사회주의 국가가 될 거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산업혁명 뭐 이런 것도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그렇다고 했는데 결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됐죠. 그렇죠? 그는 1917년에 러시아 임시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11월 혁명을 이끌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였다. 여기까지는 어때요? 아까 교과서에 있죠. 그렇죠? 레닌은 요것만 믿으면 되겠죠. 첫 번째 줄. 1919년에는 국제공산당 연합조직인 코민테르라는 것을 만들었다. 코민테르. 그러니까 약간 사회주의 국가의 유행 같은 거죠. 사회주의 국가끼리 이제 회의하는 거니까. 사회주의 혁명을 전 세계로 퍼뜨리고자 하였다. 코민테르. 그래서 코민테르에서 우리 조선 있죠. 한국에서도 사회주의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코민테르의 지원을 얻어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코민테르는 여러 나라에 일어난 반제국주의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반제국주의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일본이 반대했죠. 일본 제국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돈과 무기를 줬거든요. 이에 따라 사회주의가 확산되어 여러 나라의 공산당이 조직되고 그래서 조선공산당이라는 게 생겨요. 실제로 일제시대 때. 노동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이 활발해졌다. 그래서
하지만 그 조선공산당은 결국 북한이 만드는데 별로 힘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김일성이 거의 권력을 잡았잖아요. 김일성.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의 이제 지원을 얻어서 이제 권력을 잡게 된 사람이고, 그렇죠.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역사가 이제 전개됐어요. 사회주의는 원래 자본주의의 문제점 때문에 나타난 그 사상인데, 그렇죠?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나타나면서 정말 인류의 끔찍한,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이죠, 이게. 그렇죠? 이제 사상적으로는 되게 좋은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이제 억압받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제국주의 국가보다 심하면 심했지. 또 이렇게 행복한 생활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북한이라든지 스탈린 시대 때만 봐도 그렇고, 스탈린 시대 때 한 6천만 명이, 그런 거 너무 많나? 아무튼 굉장히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였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 요즘에 나오는 캄보디아에서도 그 킬링 피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킬링 피드. 킬링이 이제 죽음이잖아요. 죽인다. 피드. 벌판에서 그냥 죽이는 건데, 그때 캄보디아 그 통치자가 사회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모두 똑같이 평등하려면 지식인이 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선생님이에요, 출신이. 그래서 그러면 누가 지식인이냐? 지식인이 사라져야 다 같이 평등해진다. 뭐 이런 원주의인데, 안경 끼면 다 죽였어요. 외국어 할 수 있으면 죽였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죽고 선생님도 다 죽고 판사 다 죽고 다 죽어요. 그럼 그 나라 누가 이끕니까? 아프면 병 어떻게 치료해요? 과학기술은요. 그래서 캄보디아가 거의 거지 나라가 된 거죠. 거의 그 사람의 그 잘못된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독재 평양을 지니게 되더라고요.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래서 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이 사회주의 국가는 우리가 경계해야겠다. 약간 이런 거 이제 알려주는 역사죠. 이 부분은. 아무리 좋더라도 그게 현실에서는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독재라는 것은 아무튼 잘못된 생각은 현실에서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약간 이런 교훈을 얻게 되죠. 여기까지인가 본데, 수고했습니다.